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 보다 깊게 이해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인간중심 교육과정이 어떠한 배경 아래에서 탄생하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지식중심 교육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에 대한 어떤 반발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지식중심 교육은 정의적 영역을 소홀하게 하게 되고 또한 지배층의 특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교육이 사용된다는 점, 이런 점을 비판하면서 인간중심 교육과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중심 교육과정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지식중심의 교육을 초래하여 인간의 정의적 측면 등의 교육의 전인성을 등한시한 점을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즉, 우리가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간단하게 한 번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등장하게 된 제가 배경이 여러분께 뭐라고 설명드렸었죠? 바로 체계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지식을 아이들이 습득하기 위해서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즉, 경험중심 교육과정 아래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식 습득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과학기술이 쏠려내게 뒤처지게 된 어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죠. 그러면서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체계적이면서도 또 효율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까? 그거는 학문의 구조, 기본 구조를 아이들이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았죠. 근데 이런 발견식 수업은 주로 인간의 지적 능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지식 중심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인간의 어떤 정의적 측면, 그다음에 행동적 측면,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소외되고 무조건 지적 능력만 강조되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이런 전인성, 조화로운 발달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생겼다고 본 겁니다. 즉, 지나치게 아이들이 비인간화 되어가고 있다고 느낀 거죠. 교육 현장에서 지식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인간중심 교육 과정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식중심 교육은 교육이 지배층의 특권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또 지적한다. 너무 지식중심으로 수업이 운영된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지배 집단의 어떤 특권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됐다고 보는 건데, 왜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기본 전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학습 욕구가 높아야 되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어 있는 일정 수준을 갖추고 있는 학습자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즉 엘리트 위주의 학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즉 수업이 엘리트 어떤 위주의 학생들, 어떤 기본적인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만 성공할 수 있게끔 마련된다면, 그런 지식 중심 교육은 지배층의 특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해되죠? 그렇게 뭔가 지식 중심으로 운영됐을 때는 이런 정의적 영역 문제, 지배층의 특권 유지 수단 문제, 이런 것들이 특징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이걸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시험에서 이제 적을 수 있을 정도만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식 중심 안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다.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 발달로 인한 인간 소외 문제 때문에 이런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번 볼까요? 고도로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사회 및 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여 배출하는 것을 교육의 중요한 기능으로 보았다. 즉, 교육이 어떤 산업사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 능력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기관으로 보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교육의 수단화는 비인간화를 초래했다. 어떻게 비인간을 초래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환경 속에서 학교가 학생의 자발성, 자율성을 키우기보다는 타율과 복종, 학습된 무력감을 길러주는 비인간적인 교육의 장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한다. 즉, 중요한 건 아이들이 뭐 원하는 거, 아이들의 어떤 교육적 가치, 이런 거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20세기를 넘어가다 보니까 산업화 시대에 발맞추다 보니까 뭐 학생들의 자발성, 자율성보다는 그런 기술이나 기능을 어떻게 무조건 습득하면 되게끔 만드는 데 중점을 뒀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뭘 원하는지 아니면 뭐 자율성 있는지 없는지 이걸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사회 기술을 무조건 산업화가 요구하는 그 고도의 기술을 아이들이 잘 습득하게 만든다. 이거 효율성에만 계속 치중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학습된 무기력, 그 다음에 타율성, 수동성, 복종 이런 게 너무 치우쳐지면서 아이들이 비인간적인 교육의 장애 현실이 아이들에게 제공되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이를 통해 교육의 본질에 맞는 인간 존중 교육을 실현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가장 큰 핵심 조직은 뭐다? 정의적 영역이 소홀히 되고 지배층의 특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 교육 이런 문제점에서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 등장하기도 했고 또 산업화 사회에서 너무나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자발성, 자율성 이런 것들은 점점 교육에서 등한시되어 가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게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다. 따라서 결론은 뭐다? 이에 인간의 잠재력을 인간이 내부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을 최대한 균형 있게 개발하고 따뜻하고 우호적인 교육 방법을 취하며 자아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교육 과정이 생성돼야 된다고 이런 목소리가 나오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잠재력,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능력이죠. 이게 바로 자아를 실현한다는 거잖아요. 따져보면 맞죠? 자아 실현을 최대한 균형 있게 개발한다. 그래서 균형 있게 개발한다는 것은 전인적 능력, 아이들의 어떤 지적, 정의적, 행동적 발달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하여서 아이들을 발달시킨다는 거죠. 균형 있게 개발하고 그 학습 방법 또한 무조건 효율성을 중요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사의 따뜻하고 우호적인 교육 방법을 취하면서 인간적이라는 거죠. 인간과 인간의 만남으로서의 교육 방법을 추구해서 결국 아이들의 자아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교육 과정이 생성돼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물론 탄생 배경 자체가 시험에 나올 수 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 이 교육과정의 종류 파트에서는 탄생 배경이 앞전에 있던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필두로 해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하고 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하고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은 또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묻는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생 배경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적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 중심 교육 과정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 보자면 일단 목표 자체는 보면 인간의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보다 전인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거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각각 개개인의 안에 있는 어떤 능력, 즉 자아를 실현하는 것,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데 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한다? 전인적 인간을 양성하는 거다. 그래서 지적, 정의적, 행동적인 부분이 고루 발달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인적 인간을 양성하는데 이를 통해서 결국 개인적으로는 자아를 실현하고 자아 실현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바로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전인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이런 전인적 성장을 통해서 자아를 결론적으로 실현하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자아 실현, 학생 개개인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고 결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의 목표입니다. 이런 인간 중심 교육 과정에서 교육 과정이 무엇이냐,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면 학교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의 총체입니다. 경험 중심 교육 과정과 그러면 유사하지 않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학교의 지도하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갖게 되는 경험입니다. 즉 학교가 아이들의 어떤 지적 능력 혹은 정의적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학교의 지도하에서 실시하는 교육적인 경험의 재구성, 그것을 교육과정으로 본다면 인간중심 교육과정은 학교의 지도하에서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어떤 교육적인 경험들, 그게 교육과정이 아니라 그냥 아이가 학교에 왔을 때 겪는 모든 요소들은 바로 그게 교육과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경험들. 그게 학교에서 의도한 교육적인 경험이든 아이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 안에는
뭘 내포하고 있습니까? 잠재적 교육 과정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아이들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실시한 교육 과정 이외에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교라는 사회 공간을 경험하면서 배우게 되는 그런 요소들도 모두 다 교육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갖게 되는 모든 경험의 총체, 그것을 바로 교육 과정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보는 경험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 정의도 적어라는 문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요 특징은 뭐냐면 이런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은 잠재적 교육 과정을 중시한다. 표면적 교육 과정도 중시합니다, 여러분. 중요시한다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표면적 교육 과정과 잠재적 교육 과정을 거의 동등하게 중요시 여깁니다. 학교에서 계획한 대로 아이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 표면적 교육 과정도 중요시하고 학교에서 의도하지 않았고 학교의 교육 과정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겪게 되는 어떤 발달들 이런 것도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왜? 결국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지적 능력만을 따지고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전인적, 즉 아이들의 어떤 정의적인 요소들의 성장 이런 것도 목표로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의적 요소는 교사가 의도하여서 길러진 것이기보다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현장에서 간접적으로 길러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뭐 배려심, 협동심, 공동체 정신 이런 거는 물론 교육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아이들이 학교 현장을 통해서 잠재적 교육 과정에 의해서 형성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잠재적 교육 과정 특징에 보면 보다 정의적 요소를 발달시키는데 핵심적이다 이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특징을 보시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은 표면적 교육 과정과 그와 대등하게 잠재적 교육 과정을 중요시하고 때로는 잠재적 교육 과정을 더 중요시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런 잠재적 교육 과정을 중요시하고 인간의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해서는 학교 전체에 인간 중심의 풍토를 형성할 것을 주장합니다. 학교 교실의 공간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수업 방법이라고 한다든지 모든 면에서 인간의 어떤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인간적인 풍토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 번째, 교사들도 그 중에서 반드시 지적 능력을 개발해 줄 수 있는 교사보다는 인간 대 인간으로 학생을 대할 수 있는 인간주의 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의 어떤 핵심적인 특징 두세 가지를 쓰라고 한다면 잠재적 교육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 인간 중심의 어떤 풍토를 형성하고자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인간주의 교사를 중시하고자 한다.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잠재적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구성이 있습니다. 기본 구성 혹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죄송합니다.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은 기본 구성과 유형이 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균형형, 혹은 뭐 개인형, 뭐 사회형, 이 사회형은 관련형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인간 중심 교육 과정도 이렇게 기본 구성적 측면에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교과를 중요시하는 부분, 교육 과정을 구성할 때 학습자의 자아 실현을 중요시하는 부분, 혹은 사회적 능력 발달을 중요시하는 부분에 따라서 균형형, 개인형, 혹은 사회형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구성적 측면에서도 한번 마지막에 다뤄보고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살펴본 후에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